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혼녀가 누군지 아세요? 제프 베이조스 전 부인 맥켄지 스콧이 아닙니다. 공식 기록에는 없지만 업계에서는 사우디 아미라 공주의 이혼 합의금이 역대 최고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정해요. 왜냐하면 그녀의 전 남편이 한때 세계 부자 순위 5위 안에 들었던 남자거든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이 여자 원래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우디 여성이었는데 결혼 한 번으로 007 영화에 나온 요트를 타게 됐고 트럼프가 소유했던 배에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러다 5년 만에 버림받았는데 다시 억만장자랑 재혼했더니 이번엔 그 남편이 파산해버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13억 원짜리 보석 도난당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부자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숨겨진 이야기를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미라 공주 본명은 아마미라 빈트 아이덴 빈 나이프 엘 타위 아로티비인데요. 1983년 11월 6일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와요. 그녀는 왕족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에서 공주라고 불리려면 알사우드 가문 혈통이어야 하는데 그녀는 아로티비 가문 출신이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재벌가는커녕 그냥 평범한 중산층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당시 25살이던 그녀에게 인생을 바꿀 초혼이 들어옵니다. 상대가 누구였냐면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5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5위였고 시티그룹 지분 5%, 트위터 지분 4%, 애플 초기 투자자로 당시 재산이 무려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있어요. 아미라가 왕자의 첫 번째 부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알왈리드 왕자는 이미 3번 결혼한 전력이 있었어요. 첫 번째 부인 달랄 공주와는 1976년에 결혼해서 아들 칼리드와 딸 림을 낳았고 1980년대 초에 이혼했습니다. 이후 두 번의 결혼이 더 있었는데 전부 이혼으로 끝났어요. 아미라는 네 번째 부인이었던 것입니다. 28살. 보통이라면 꺼려질 수 있는 조건인데 왜 결혼했을까요? 당시 왕자는 53세, 아미라는 25세였습니다. 28살 나이 차이에 전 부인이 3명이나 있는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상대가 누구였냐면 알왈리드 빈 탈랄 왕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2005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5위였고 시티그룹 지분 5%, 트위터 지분 4%, 애플 초기 투자자로 당시 재산이 무려 30조 원이 넘었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아미라는 말 그대로 다른 세계로 이동했는데요. 신혼집이 어디였냐면 킹덤 팰리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부지 면적 420제곱피트. 이게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 97개를 합친 크기예요. 방개수 317개에서 371개, 엘리베이터 8대, TV 500대 이상, 이탈리아산 대리석 4,000톤 사용했습니다. 건설비가 1980년대 당시 1억 5천만 달?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최소 5천억 원이에요. 현재 시세로는 1조 원을 넘길 거라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 궁전 안에 베르사유 궁전을 그대로 복제한 방이 있다는 거 아세요?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가 살던 그 궁전이요. 금박 벽지, 크리스탈 샹들리에, 프랑스에서 공수한 앤티크 가구까지 전부 재현해놨어요. 사막 한가운데 있는 리야드에서요. 다른 방들도 테마가 다 달라요. 모로코풍, 아시아풍, 영국풍, 방마다 들어가면 다른 나라에 온 것 같다고 합니다. 직원만 500명 넘게 상주하고 경비 인력은 별도예요. 아미라는 5년 동안 매일 이 집에서 눈 뜨고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반전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부부 속에서도 아미라는 그냥 사치만 부리는 허영덩어리가 아니었거든요. 남편 재단의 부회장을 맡아서 실제로 일했어요. 그것도 사우디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인 여성 인권을 다뤘습니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석, CNN과 포브스 인터뷰까지 했어요. 당시 사우디 여성들은 운전도 못하고 남성 보호자 없이는 여행도 못 가던 시절이었는데 왕실 며느리가 국제 무대에서 여성 권리를 말한다는 건 엄청난 일이었죠. 이 때문에 그녀를 진보적 왕실의 상징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 모든 게 무너집니다. 이혼 발표가 난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지금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미라가 너무 진보적인 발언을 해서 왕실 내부에서 불만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고 다른 쪽에서는 왕자의 또 다른 여성 관계 때문이라는 루머도 있었습니다. 진실은 아무도 몰라요. 확실한 건 아미라가 그 거대한 궁전을 떠나야 했다는 것 뿐이에요. 양측 다 원만한 합의라고만 했는데 업계에서는 여러 추측이 돌았어요. 위자료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공식 발표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역대급이었을 거라고 해요. 왜냐하면 알왈리드 왕자 재산이 당시 200억 달러, 하나로 약 27조 원이었거든요. 사우디 왕실 이혼 관례상 최소 재산의 몇 퍼센트는 지급됐을 텐데 1%만 받아도 2,700억 원입니다. 일부 소식통은 수십억 달러 규모였을 거라고 추정해요. 정확한 금액은 아마 영원히 비밀로 남겠지만 이혼 후에도 아미라가 초호화 생활을 유지하는 걸 보면 상당했던 건 확실합니다. 5년 뒤인 2018년 9월 아미라는 또다시 결혼합니다. 장소는 파리, 상대는 에미리트 억만장자 칼리파 빈 부티 알 무하일이었어요.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부자였는데 KBBO 그룹 창업자로 영국 최대 민간 병원 체인 NMC 헬스 부회장이었거든요.
2019년에는 아들 제드도 태어났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폭탄이 터져요. NMC 헬스가 40억 달러 이상의 분식 회계 스캔들로 폭망한 겁니다. 칼리파는 직접적인 혐의는 피했지만 회사가 무너지면서 그의 사업 제국 전체가 흔들렸어요. 결국 2022년 아부다비에서 파산 신청을 했고 런던 켄싱턴에 있던 400억 원짜리 타운하우스도 강제 매각됐습니다. 여기서 네 번째 반전이 나와요. 남편이 파산했는데 아미라는 끄떡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혼에서 받은 재산이 워낙 컸고 그걸 본인 명의로 따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와 UAE에서는 결혼 전 재산과 이혼 합의금은 배우자 파산과 별개로 보호받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파산했는데 부인은 여전히 파리 패션위크 VIP석에 앉아있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제 그녀가 실제로 누렸던 자산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자동차부터요. 알랄리드 왕자의 차고에는 차가 몇 대 있었을까요? 정확한 숫자는 비공개지만 확인된 것만 수십 대입니다. 롤스로이스만 10대 이상, 람보르기니 여러 대, 페라리 여러 대,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가 있었어요. 480만 달러, 하나로 65억 원짜리 메르세데스 벤츠 SL 600인데 차 전체에 다이아몬드를 박아 넣은 거예요. 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자동차라니 상상이 되세요? 거기에 금으로 도금한 차들도 여러 대 있었습니다. 아미라는 결혼 기간 동안 이 모든 차를 마음대로 탈 수 있었어요. 비행기는 더 대단해요. 왕자의 개인 전용기가 뭐였냐면 보잉 747입니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수백 명이 타는 그 큰 비행기 있잖아요. 그걸 개인용으로 개조한 거예요. 내부에 뭐가 있냐면 침실 여러 개, 회의실, 식당, 라운지 여러 개, 전부 금박 인테리어예요. 이 비행기 구매가랑 개조비 합쳐서 2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 하나로 3,500억 원에서 4천억 원 들었습니다. 2015년 영국 가디언 기자가 직접 탑승해서 취재했는데 하늘 위의 궁전이라고 표현했어요. 더 황당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2007년에 왕자가 에어버스 A380을 개인용으로 주문했었거든요. A380이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예요. 2층짜리요. 가격이 약 5억 달러, 하나로 6,100억 원이었는데 주문 사양이 미쳤어요. 기내 콘서트홀, 터키식 목욕탕, 착륙 후 바로 내려서 탈 수 있는 롤스로이스 주차 공간까지요. 결국 너무 복잡해서 취소됐지만 이 정도 스케일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결혼해 있었다는 거잖아요. 킹덤 OKR이라는 슈퍼요트가 있는데 길이 86m, 아파트 30층 높이를 옆으로 눕힌 것보다 깁니다. 이 배의 역대 주인을 보면 소름 돋아요. 첫 번째 주인이 아드난 카쇼기예요. 세계 최대 무기상으로 한때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인데 이란 콘트라 스캔들에 연루되기도 했죠. 그가 1980년에 이 배를 만들면서 나빌라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다음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1988년에 카쇼기가 재정난에 빠지자 트럼프가 2,900만 달러에 사서 트럼프 프린세스로 이름 바꿨어요. 3년 동안 소유하다가 1991년에 자금난 때문에 팔았는데 그걸 산 사람이 알랄리드 왕자예요. 왕자가 킹덤 또 KR로 이름 바꿔서 지금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기상에서 트럼프로, 트럼프에서 사우디 왕자로 넘어간 거예요. 이 요트가 영화에도 나왔어요. 1983년 제임스 본드 영화 네버 세이 네버 어게인에서 악당의 요트로 등장했거든요. 숀 코너리가 본드 역으로 복귀한 작품이에요. 아미라는 결혼 기간 동안 이 배에서 칸 영화제, 모나코 그랑프리, 사르데냐 휴가를 보냈습니다. 007 영화에 나온 배에서 지중해 휴가를 즐긴 거예요. 이 요트 현재 가치가 1,2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요트 안에 뭐가 있냐면요. 헬기장이랑 헬기 경납고가 있어요. 프라이빗 영화관, 디스코텍, 완비된 병원, 체육관, 수영장도 있는데 수영장이 신기해요. 필요하면 헬기장으로 변신하거나 파티 때는 댄스 플로어로 바뀝니다. 승무원만 31명이 상주하고 손님 침실이 11개라서 22명까지 숙박할 수 있어요. 시콜스키 S7 헬기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요트 타다가 무태 잠깐 볼일 보러 헬기 타고 가는 거예요. 이제 보석 이야기를 할 건데 여기서 다섯 번째 반전이 나와요. 아미라가 15년 넘게 거의 같은 브랜드 보석만 착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클리프 앤 아펠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아람브라 컬렉션인데 네잎클로버 모양 디자인이에요. 1968년에 출시된 클래식 라인인데 아미라가 워낙 많이 착용해서 보석 마니아들 사이에서 아미라 스택이라는 용어가 생겼을 정도예요. 목걸이를 1개가 아니라 2개에서 5개를 겹쳐서 차고 팔찌는 5개에서 10개를 쌓고 반지도 여러 개 끼는 스타일이에요. 움직일 때마다 금과 보석이 겹겹이 반짝이는 거죠. 그녀가 착용한 방클리프 앤 아펠 제품만 계산해도 최소 40억 원에서 80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첫 번째 남편 알랄리드 왕자의 개인 보석 컬렉션이 2015년 기준으로 7억 달러, 하나로 약 9,500억 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200넛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 파리르예요. 목걸이에 참새알 크기 에메랄드 3개가 달려있고 귀걸이랑 반지까지 세트인데 가치가 4천만 달러, 하나로 550억 원입니다. 결혼 기간 동안 아미라는 이 컬렉션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혼자 본인 말로는 대부분이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쓸 수 있는 것만 해도 수천억 원어치였던 거죠.
2018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는데요. 두 번째 결혼식 때 파리 리츠 호텔 스위트룸에서 보석이 도난당했어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80만 유로에서 1만 유로, 한화로 12억 원에서 15억 원입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금고에 안 넣고 그냥 밖에 뒀다가 당한 거예요. 강제 침입 흔적도 없었고 범인도 못 잡았습니다. 아마 내부 사정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는 추측만 있어요. 우리나라였으면 대형 뉴스감인데 아미라 입장에서는 그냥 에피소드 중 하나였던 거죠. 15억 원 잃어버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경호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알랄리드 왕자와 결혼해 있을 때 아미라의 경호 수준은 웬만한 국가 정상급이었어요. 영국, 미국, 파키스탄 출신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된 팀이었는데 무장 호위는 기본이고 어디를 가든 사전 정찰팀이 먼저 갔습니다. 장갑차도 상시 대기했어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이나 유엔 행사 사진 보면 이어피스 끼고 주변 살피는 정장 입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그녀 경호원들이에요. 이혼 후에도 독립적인 사설 경호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통 4명에서 8명이 따라다녀요. 최근 틱톡이나 유튜브에 모나코 카지노나 파리 패션위크에 찍힌 영상들이 있는데 항상 키 크고 정장 입은 남자들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요. 이 정도 경호를 유지하려면 연간 최소 수십억 원은 들 텐데 그걸 개인 비용으로 감당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현재 아미라가 정확히 어디서 사는지는 비밀이에요. 리야드의 초호화 주택가에 개인 저택이 있다고 하고 두 번째 남편 사업 관계로 두바이나 아부다비에서도 시간을 보낸다고 해요. 팜 주메이라나 에미레이츠 힐스 같은 지역에 집이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 사진이나 영상은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건 뉴욕, 파리, 런던, 제네바를 오가며 자선 행사나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프라이빗 제트를 빌리거나 친구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가끔은 에미레이트 항공 퍼스트 클래스도 이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미라 공주의 인생을 보면 몇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출신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족도 아니었던 평범한 여성이 세계 최고 부자의 아내가 됐거든요. 둘째, 결혼으로 얻은 부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혼 후에도 재산을 잘 관리해서 두 번째 남편 파산에도 영향받지 않았거든요. 셋째, 진짜 부자들의 세계는 우리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15억 원 보석 도난당하고 그냥 넘어가고 남편 파산에도 끄떡없고 경호비로 연간 수십억 쓰는 세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진짜 부자들의 세계인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에게는 파산이 인생의 끝이지만 이 세계에서는 그냥 에피소드 중 하나일 뿐인 거죠. 오늘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